성공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 전략과 꿀팁 최종 실행편, 이론에서 최종 실행까지 A to Z. 안녕하십니까? 겨울안개입니다. 1편부터 달려온 미국 부동산 투자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5편 성공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 전략과 꿀팁 편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가 이론과 전략을 세우는 Why, Now, Future, Where에 대한 답이었다면 오늘 5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최종 실행 가이드입니다. 어부터 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편에서 우리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정했습니다. 차트 왼쪽 시세 차익이 목표라면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선벨트의 단독주택을 차트 오른쪽 현금 흐름이 목표라면 미드웨스트의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목표도 정했고 지역도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이 남았습니까? 바로 HOW 어떻게입니다. 외국인 신분인데 대출이 나옵니까? 개인으로 사야 합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까? 세금은 어떻고 혹시 사기당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5편에서 이 모든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과 핵심 꿀팁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결심한 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개인 이름으로 사면 안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LLC, 즉 유한책임 회사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압도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책임 한정입니다. 만약 내가 산 집에 임차인이 살다가 다치거나 해서 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개인 명의였다면 저는 패소 시 제 한국에 있는 아파트, 예금까지 모든 개인 자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LLC 명의라면 책임의 범위가 딱 그 법인이 소유한 자산 즉 미국 집 한 채로 한정됩니다. 내 개인 자산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이죠. 이것이 투자의 최대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익명성입니다. 와이오밍이나 델라웨어 같은 특정 주의 법인을 세우면 내 개인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 노출하지 않고 법인명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비용 처리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출, 심지어 미국에 집 보러 온 항공료, 호텔비, 대출이자, 수리비까지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미국에 소득이 없는 외국인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바로 DSCR 대출이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 덕분입니다. DSCR, 즉 부채 상환 비율 대출이란 무엇이냐면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저의 한국 소득이나 신용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사려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월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만 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0 나올 집인데 대출 이자가 월 $1,500라면 DSCR은 1.33배가 됩니다. 은행 기준 보통 1.2배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제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이 승인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TV, 즉 담보인 정비율은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즉 집값의 30에서 40% 정도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도 미국인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됩니다. 투자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플리핑과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먼저 플리핑은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낡은 집을 싸게 사서 몇 달간 멋지게 수리한 뒤 단기간에 비싸게 되파는 전략입니다. 6개월 만에 20에서 3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전략을 초보자와 원격 투자자에게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초고 위험 전략입니다. 수리비가 예상보다 2배가 들거나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지거나 현지 인테리어 팀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대 수익 바이 앤드 홀드 전략은 우리가 1편부터 4편까지 분석한 모든 장점을 누리는 전략입니다. 좋은 집을 사서 장기 보유하며 매월 월세를 받고 시간이 흘러 자산 가치가 오르는 시세 차익도 누리며 인플레이션 해칭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가가 취해야 할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정답입니다.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세금입니다. 미국은 세금의 나라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먼저 집을 갖고만 있어도 내는 재산세입니다. 이는 주별로 세율이 천차만별이라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4편에서 봤던 선벨트의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0%인 대신 재산세가 연 2에서 3%로 매우 높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매년 1천만 원 이상을 재산세로 내야 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프라프 13이라는 법안 덕분에 재산세가 1% 내외로 낮게 유지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4편에서 텍사스가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 높은 재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반드시 투자하려는 지역의 재산세율을 확인하고 수익률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호화라는 관리비, 각종 보험료도 고정 지출입니다. 다음은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월세 수익에서 이자, 재산세, 수리비, PM 비용 등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핵심 꿀팁은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미국 회계법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는다고 보고 실제 돈이 나가지 않아도 매년 건물 가치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 덕분에 초반 몇 년간은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남긴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는 세율이 매우 높고 1년 이상 장기 보유는 낮습니다. 우리는 바이앤홀드 전략이니 당연히 장기 보유 세율을 적용받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퍼타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고 돈을 빼돌릴까봐 외국인이 집을 팔면 구매자가 매도 금액의 15%를 떼어 국세청에 일단 납부하도록 강제합니다. 10억의 집을 팔면 1억 5천이 일단 묶이는 겁니다. 나중에 나 양도세 정산 다 했으니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매도 자금 전체를 쓰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회계사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1에서 4편의 이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도 이 5편의 실행 단계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나쁜 팀을 만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는 사람이 합니다. 현지에서 내 눈과 발이 되어줄 팀이 없으면 원격 투자는 100% 실패합니다. 핵심 팀원은 4명입니다. 1. 투자 전문 부동산 중개인 2. 세금 전문 회계사 3. 계약과 법인 설립을 도울 변호사 그리고 4.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관리해줄 PM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특히 원격 투자의 성패는 PM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PM은 공시를 최소화하고 좋은 임차인을 선별하며 수리비를 아껴주지만 나쁜 PM은 사사건건 수리비를 청구하고 공시를 방치하며 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매매가의 2에서 5%에 달하는 취득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비, 공실기간을 항상 고려하여 예비비를 넉넉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제 1편부터 5편까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1편에서 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지, 인구 증가, 달러 자산, 2편에서 현재 시장이 어떤지 공급 부족 vs 금리, 3편에서 미래는 어떨지 완만한 상승, 4편에서 어디에 투자할지 선벨트 vs 미드웨스트, 그리고 오늘 5편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LLC DSGR 세금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수십 프로 수익을 노리는 플리핑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마라톤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계 1등 국가의 우량 자산, 달러 자산을 꾸준히 모아간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5편의 시리즈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